네, 4.10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곳곳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오늘부터는 후보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한 인재죠. 성북을 김남근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요즘... 성북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남근입니다. 네, 요즘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요.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심판을 해야 된다. 심판을 해야만 윤석열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다. 대기업과 그런 부자에 편향된 경제기조를 서민과 소상공인, 민생을 챙기는 경제기조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염원들이 좀 표출되고 있어서요. 아마도 투표율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께서는 인권 변호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후보님을 잘 모르는 유권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주로 상가 임차인들이 쫓겨날 때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고리사채 피해를 막는 이자 제한법, 대기업 갑질로부터 가맹점주, 대리점주와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률 같은 것들,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저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뛰어넘는 민생경제개혁의 적임자다라는 취지에서 영입인재로 영입을 한 것이고요. 우리 성북은 전통시장, 가맹점주, 그다음에 봉제업체와 같은 그런 도심 제조업, 다양한 민생이 어울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성북에서 이런 민생 경제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북을의 공천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게 된 동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주로 밖에서 민생개혁 입법운동들을 해오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밖에서만 하지 말고 안에서 들어와서 보다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밖에서의 중소상공인 단체나 주거단체나 이런 민생단체들에서도 자신들을 대변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밖에서보다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 정책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유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결심을 하고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아셨을 텐데 준비하신 대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재개발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지나치게 높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2억, 3억씩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재개발이 지지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인상을 할 때 저희는 공사비 인상에 대한 근거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고 있는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617만 원 정도인데 대형 건설사들이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거품을 빼서 주민 부담금을 낮춰서 재개발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약 부분들은 이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줄어서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소비여력을 늘리는 것이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깎았는데 저희 민주당이 겨우 3천억 살려놨습니다. 내년엔 이걸 4배, 5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늘려서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살리는데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도시철도 부분입니다. 성북을 포함한 동북 4구는 1호선, 4호선, 7호선과 같은 남북 도시철도는 발달했는데 동서 도시철도가 없어서 환승이 되지 않고 도시철도 소외 지역이 많습니다. 동북선을 2026년까지 꼭 완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강북 횡단선을 추진을 해서 성북에서 도시철도의 소외 지역을 없앨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도심 제조업인 패션 봉제업체 문제인데요. 성북에서는 이런 패션 봉제업체들이 많은데 중국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매출이 4분의 1까지 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패션 봉제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 브랜드 사업, 공동 플랫폼 사업, 그런 다양한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필요해서 패션 봉제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들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르신들 점심 5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점심은 어르신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점심을 제공하는 날에만 경로당에 모이시거든요. 어르신들의 그런 사회적 교류와 교분을 이제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북은 대학 도시입니다. 7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성북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 대학 근처에서 창업을 해서 혁신적인 일자리를 만들도록 대학 캠퍼스 타운 사업들을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문제인데요. 그 성북은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생활체육이 발달돼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생활체육진흥법이 시행이 되는데 5개년 기본계획을 생기고 1년마다 시행계획을 잡게 돼 있습니다. 1년 시행계획을 잡을 때 성북의 생활체육 시설들을 개선하고 그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북을 주민 여러분,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의 그 민생 외면 국정기조를 바꿔내야 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경제를 살리는 날입니다. 4월 10일, 4월 5일, 4월 6일 사전투표일에 꼭 투표에 참가해 주셔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기조를 바꿔내는데 꼭 역할을 해 주십시오. 저 김남근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김남근 후보 만나봤습니다.